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격차 활용법 블로그 입문하기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위 노출의 핵심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 글이 왜 검색에 안 뜰까 하고 궁금해 하셨던 적이 많으실 텐데요. 그 답이 오늘 다룰 블로그 지수에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여러분의 블로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부터 시작해서 준체 블로그를 거쳐 최고 등급인 최저 플러스 등급까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블로그가 일반 등급이라면 안타깝게도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되어서 검색 노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적 등급으로 갈수록 높은 품질의 블로그로 인정받아서 검색 상위 노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블랙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고 조회해보니까 이렇게 계기판처럼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 블로그 지수가 준체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종합지수가 준체 2 정도로 설정될 거예요. 실제 검색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신당동 펍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블덱스에서 이 키워드의 난이도를 조회해보니까 뷰탭 난이도 탑 10이라고 해서 준체 6 정도의 지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준체 6 정도의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신당동 펍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로 준체 6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신당동 술집이라는 키워드는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최적 2 플러스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검색 결과를 보시면 상위에 노출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블로그가 모두 최적 2 플러스 등급의 블로그들입니다. 이제 키워드 난이도 조회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체 2 정도의 지수로 노출시킬 수 있는 숙박 관련 키워드들을 보시면 무조 리조트 예약, 경주 헤이메시 풀빌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긴 롱테일 키워드들입니다. 지역명과 업체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매우 세부적인 키워드들이죠. 다음으로 준체 4등급에서는 센터포인트, 청도 에이스 캠프 이런 정도의 키워드들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체 7까지 올라가면 리버사이드 호텔, 용흐름 캠핑장, 자라성 캠핑장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고 경쟁이 있는 키워드들도 상위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특히 흥미로운 건 보드게임 카테고리인데요. 준체 2나 준체 4등급에서는 보드게임 관련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체 7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루마블, 노트르담, 십자말풀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드게임 키워드들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블로그 지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다양한 키워드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예로 환율 카테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체 2일 경우에는 환율 관련 키워드로는 아예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준체 5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베트남 환율 계산기, 엔화 환율, 일본 환율 계산기 이런 식으로 환율 관련 키워드들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상위 등급인 최적 1까지 올라가면 엔화 환율 같은 짧고 경쟁이 치열한 슈텔 키워드까지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로그 지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조금씩 키워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이트인 브련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역시 블로그 지수와 키워드 난이도를 확인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도구예요. 부산 고깃집이란 키워드를 입력해서 조회해보니까 이 키워드의 난이도와 현재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키워드인 강남 피부과도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역시나 최적 3에서 최적 2등급의 블로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인기글 지표는 네이버 1페이지 스마트 블록에서 어떤 지수의 블로그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강남 피부과를 검색했을 때 보통 최적 등급의 블로그들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 피부과 시술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인기글로 보면 정말 많은 최적 블로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전 피부과 시술로 지역명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블로그 지수가 확연히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키워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죠.
대전 미용실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상위 노출 분석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고 본문에는 어떤 서브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추천 형태소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상위 노출 블로그들이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분석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효과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겠죠. 대전 미용실 키워드로 다시 한번 키워드 조회를 해보면 역시나 최적 등급 블로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전 미용실이라고 검색했다고 해서 대전 미용실만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 유성 미용실 같은 좀 더 세부적인 지역 키워드들도 함께 인기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의 주요 검색 알고리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블로그 글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블로그 운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C랭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블로그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C랭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라면 계속 여행 관련 콘텐츠를 발행해야 되고, 맛집 블로그라면 음식 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죠. C랭크에서는 키워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메인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적절히 배치하고 관련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C랭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글을 평가하는데요. 글의 문맥이나 정보성, 출처의 신뢰성 같이 좀 더 글 자체의 품질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 알고리즘에서는 타겟 독자를 명확히 분석해서 쓴 글인지를 봅니다. 누구를 위한 글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글 구조를 선호합니다. 또한 필수 포함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맛집 글이라면 가격대나 운영시간, 주소, 메뉴 정보 같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이아 알고리즘에서도 여전히 키워드 밀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메인 키워드 밀도를 3에서 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제목에 메인 키워드를 하나 넣고 본문에 메인 키워드를 4개 정도 자연스럽게 섞어서 넣는 방식은 예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고 지금도 상위 노출에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이아 알고리즘은 이렇게 글의 문맥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다이아 알고리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아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반으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정말로 원하는 정보를 이 글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거죠. 네, 이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정말 세밀해졌는데요. 먼저 어뷰징 글들을 걸러내고 AI로 작성된 글들도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유사성도 체크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독창성이 없는 평범한 글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정보만 담은 글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또한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글들도 더욱 정교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검색하는 사용자가 구입을 하려고 검색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장소를 찾으려고 검색하는 건지, 놀러갈 곳을 찾으려고 검색하는 건지, 이런 세세한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글이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했던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블로그는 현재 최적 E+ 등급을 받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는 차량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전문성 점수가 84점, 연관성 점수가 96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관성 점수라는 게 바로 C랭크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고, 전문성 점수는 다이아 알고리즘의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성 점수는 제목과 본문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수치한 거예요. 전문성 점수는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문맥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보의 깊이나 정확성은 어떤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브랜플에서 동일한 블로그를 다시 확인해보면 역시 최적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같은 자동차 블로그에서 C랭크 점수 80점, 다이아 68점, 다이아 플러스 78점으로 높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C랭크는 관심 주제의 집중도와 정보의 품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즉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유용하고 질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다이 알고리즘은 제목과 내용 간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단순히 키워드가 일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목에서 제시한 주제가 본문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까지 판단합니다. 다이아 플러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색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반영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 지표들이 잘 나와 있는 블로그들은 실제로 검색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신생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블로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낮죠. 지수책이 2를 보여주고 있고요. C랭크는 20점, 다이아 60점,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는 39점이라는 좀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포스팅 하나를 분석해보면 형태소 분석을 보면 공간이 7회, 맥주가 3회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소가 몇 번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형태소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반복 사용하면 오히려 알고리즘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글의 주제가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용한 기능이 바로 추천 형태소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신당역 펍을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인데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신당역이라는 키워드가 추천 형태소로 뜨고 있어요. 이는 상위 노출 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뜻이죠. 반대로 비추천 형태소도 있습니다. 이건 상위 노출 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많은 키워드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소 분석 데이터를 브렴플이나 블랙스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집하고 이를 프롬프트에 적절히 반영하면 상위 노출 글들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SEO 최적화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현재 이 신생 블로그의 연관도나 신뢰도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직 블로그 자체의 권위나 신뢰성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서 준체 6 정도 되는 중급 수준의 블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인테리어 관련 포스팅을 다루는 블로그예요. 마찬가지로 진단을 해보면 신생 블로그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뢰도가 50점, 연관도가 82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영도는 60점과 91점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관도 82점이라는 수치는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블로그도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해서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더라도 높은 지수를 달성할 수 있어요. 핵심은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 그리고 AI가 작성한 글을 어떻게 후처리하고 최적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C랭크예요. C랭크 점수가 올라가야 결국에는 검색 순위도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I는 제미나이 2.5 프로인데요. 제미나이 시리즈 중에서도 2.5 프로는 수학이나 코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추론 능력이 탁월해서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주로 이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블로그 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플랫폼은 네이버이고 제가 제시한 규칙들을 모두 참조해서 상위 1% 수준의 프롬프트를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의 특성들을 빠짐없이 프롬프트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롬프트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주제에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콘텐츠로 블로그 글을 생성한다. 이는 C랭크 알고리즘의 핵심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로 다양한 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대주제 아래 연관된 소주제들에 집중한다는 것도 C랭크 알고리즘에 중시하는 일관성과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 제공의 충실성과 깊이, 독창성, 신뢰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 모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들이죠. 네 번째로 단순한 후기나 감정적인 공감성 포스팅보다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경험과
사진, 참조자료, 명확한 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다이아와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많이 읽히고 공유되면서 댓글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만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체류 시간 증가와 이탈률 감소를 노리고 있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글을 보고 오래 머물면서 끝까지 읽고 다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 표시 같은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C링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키워드별로 사용자가 선호하고 오래 읽으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아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9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 이것도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을 보시면 문서의 구조 최적화, 이미지 포함, 본문 텍스트의 정보 충실성, 가격 정보 리뷰 등 이런 요소들도 다이아 알고리즘과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모바일 가독성이 최적화된 블로그 글을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또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호하지 않게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AI한테 설명해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프롬프트 활용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저희가 재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계속 사용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온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프롬프트를 수정할 때는 수동으로 일일이 타이핑해서 수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AI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AI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AI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I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 제작 프롬프트라는 제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션, 핵심 키워드, 세부 키워드, 페르소나, 톤 앤 매너, 그리고 콘텐츠 구조 및 SEO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어디다가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기 정말 좋거든요. 특히 블로그 포스팅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템플릿 형태의 프롬프트가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는 꽤나 전문적인 수준의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난이도나 완성도 면에서 수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활용 예시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할 때도 AI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해. 부산에 다녀왔는데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을 갔어. 해운대에서는 회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 광안리에서는 야경이 예뻤어. 그리고 숙박비는 하룻밤에 8만원 정도였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보만 AI한테 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예시 프롬프트를 클로드한테 넣고 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1박 2일 코스 아직도 검색만 하고 계신가요? 현지인 추천 맛집 숙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글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2025 최신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후킹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고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제목을 처음부터 AI가 자동으로 구성해 준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시간대별 일정이나 가격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패 없는 부산 데이트 맛집 추천, 내돈내산 인증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독자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가봤구나, 직접 경험한 정보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작성돼 있어요. 특히 시간대별로 어디서 뭘 했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부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은 늘어나고 이탈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지수를 블로그 지수별로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브렴풀이나 블덱스 같은 대표적인 분석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의 경쟁 강도나 검색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알고리즘,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해보는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